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반희입니다. 자, 아까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가운데 재정 신속 집행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설 명절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민생 안정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은 손석우 경제평론가를 연결해서 이 중에서도 특히 중산층, 서민층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정보들만 쏙쏙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장바구니 물가인데 네. 이거 관련한 대책 뭐가 나왔습니까? 일단 그 물가 측면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축의 대책이 있는데요. 예. 우선 설 같은 큰 명절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 비축분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공급 대책이 하나의 축이 되겠고요. 예. 또 한 축은 이제 소비 진작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농축산물 살 때 할인을 지원한다든지 각종 쿠폰이나 바우처 등을 통해서 또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또 다른 한 축이 되겠죠. 먼저 이 공급 물량을 보면요. 지금 역대 설 연휴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규모를 공급하겠다는 계획 밝혔습니다. 정부 비축분이라든지 또 계약 재배 물량을 합쳐서요. 총 20만 8천 톤을 방출하겠다는 건데 이게 평시와 비교를 해보면 1.4배 정도 공급을 확대하는 겁니다. 네. 지금 집중 공급 품목이 총 16대 성수품이 있거든요. 배추나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같은 건데 아무래도 연휴에 집중적으로 소비되는 품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품목들은 설 연휴 전 3주 동안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서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다만 소비 진작책과 관련해서는 네. 지역화폐 혜택이 많이 주니까 이게 좀 쏠쏠했는데 아쉽다 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지역화폐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논쟁거리로도 불똥이 튄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예산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사실 논란도 있었고요. 정부 안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제 50%가 삭감된 3,525억 원만 편성됐는데요. 올해 예산이 이제 절반이 삭감되다 보니까 지자체들도 이 지역화폐 할인 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줄이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할인율이 10%고 발행 규모가 8천억 원대였는데 올해 지원 예산이 이제 줄니까 할인율은 유지를 하되 발행 규모는 5천억 원대로 줄인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세종시나 광주광역시, 춘천시 같은 곳은 반대로도 할인율을 줄이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따질 건 아니지만 다만 현장에서 나오는 반응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지역화폐 활성화됐던 지역 주민들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화폐라는 게 철저히 지역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해당 지역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100% 그 지역에 떨어지는 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역 상권 활성화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부수 효과도 크다는 분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화폐 3만 원어치 들고 전통시장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딱 3만 원만 쓰고 가는 게 아니라 5만 원, 7만 원 쓰도록 유도를 하는 일종의 견인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화폐가 또 전통시장에서 많이 쓰는 면도 있기 때문에 지역 화폐가 위축이 되면 전통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 소비 진작 차원에서 주요 품목에 대한 할인율을 좀 높여달라 정부가 이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할 텐데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 할인율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할인율만 놓고 보면 그런 면이 있죠. 또 이게 이번 설 민생대책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여당 관계자가 대형마트 할인율을 또 직접 언급한 게 논란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대형마트 할인율이 높으니까 그곳으로 가라.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비춰졌다라는 논란이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할인율만 놓고 보면 대형마트 할인율이 더 높죠. 그러니까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통해서 이제 할인을 지원해 주는 게 20% 최대 30%인데 이 할인 쿠폰 지원은 마트 전통시장 동일하게 받고요. 여기에 이제 마트는 자체 할인율을 더하기 때문에
30에서 50%까지 할인율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최대 30% 할인 지원을 받으니까 할인율만 보면 대형마트가 더 크죠.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인들도 어쩔 수 없이 대형마트와 경쟁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인들도 뭐 쥐어짜기식 할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죠. 대형마트야 이제 자본력도 있고 규모의 경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큰 폭의 할인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사실 이게 제살 깎아먹기식 가격을 낮춰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지원을 대형마트에도 동일하게 해주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식의 논리인 거죠. 뭐 접근성 측면에서도 불리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인해주는 방식도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매장에 가면 계산대에서 자동 적용이 되는데 그렇죠. 전통시장은 이제 별도 앱에서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서 할인 적용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전통시장에 뒤처지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전통시장에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환경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좀 알뜰하게 설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발품을 팔아야겠죠. 네. 그러니까 마트가 됐든 전통시장이 됐든 발품 팔아서 내가 사야 되는 품목이 가장 저렴한 곳이 어딘지를 찾아야겠고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할인 쿠폰 다 발급받아서 꼼꼼히 사용하시고요. 예. 제로페이가 또 이득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제로페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상품권을 먼저 구매를 하면 선 할인을 해주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를 하면 또 최대 2만 원까지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합니다. 이런 것들 다 챙겨서 받아가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역시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게 그래도 저렴하고 물건도 좋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통시장 관계자분이랑 통화도 했는데 이게 한국농산육식품유통공사에서 매년 설 차례상 비용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비용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언제나 보시면 전통시장이 저렴합니다. 지난해 비용도 보니까 전통시장이 26만 원, 대형마트가 36만 원이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10만 원 차이면 약 30%가 더 저렴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율은 대형마트가 높을지 몰라도 또 할인 지원 한도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이 2배가 더 크거든요. 예. 따지고 보면 전통시장에 사시는 게 발품은 좀 더 들지 몰라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설 느낌이 나잖아요. 전통시장에 한번 들러야. 그렇죠. 네, 그렇죠. 발품 파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명절 때만 되면 늘 관심과 논란이 집중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이번에도 면제됩니까? 네. 4일간 면제가 되고요. 예. 이런 뉴스 나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연휴 때 통행료 면제해줬다고 도로공사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1년에 추석, 설 연휴 2차례씩 계속 면제를 보통은 해주기 때문에. 그게 되죠, 그게. 공사 입장에선 누적 손실이 꽤 큽니다. 이게 3일 연휴면 500억, 4일 연휴면 7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면 연간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 손실이 발생하는 계산이 나오죠. 물론 공사라는 게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의도된 손실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죠. 네. 그런데 이제 도로공사 재무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작년까지 최종 수치는 나오진 않았는데 2021년까지 누적 적자가 33조 원입니다. 보통은 이게 고속도로 건설할 때 차입한 비용이 대부분이고 네. 이자 비용도 지금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죠. 매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연간으로 따지면 휴게소나 주유소 임대 수입이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흑자 구조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게 되면 비용이 또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 입장에서는 재무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역시 비용 문제라는 건 사실 정부와 공사가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문제라고 보고요. 또 연휴에 고향 가시는 분들 위해서 통행료 면제해 주는 건 국민 복지 차원에서는 득이 많은 정책이 아닐까 그렇겠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영을 많이 받는 제도기도 하고 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기요금과 한전의 관계와 같은 배경도 있다는 거 이해해 두셔야 될 테고
그 소상공인이 활용할 만한 지원 제도도 있던데 이건 뭡니까? 네, 눈에 띄는 게 뭐 몇 가지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는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긴급대출 보증지원용으로 3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이번 설 민생대책으로 밝혔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는요, 성수품을 구매하는 자금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니까요. 그렇군요. 확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최대 9개월까지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설 민생대책으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지원은 올해 내내 아마도 선제적이고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긴 했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기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또 작년에 물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커지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또 가격에 전부 다 이걸 전가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사실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도 많은데 유지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출로 버텨온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 원이 이미 넘었지 않습니까? 금리가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진 상태란 말이죠. 여기서 뭐 이자 부담이 더 커지면 뭐 분석으로는 40조 원 가량의 부실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계 상황까지 내몰린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긴급회생 지원 같은 단기 처방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 명절 되면 또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저신용자인데 돈을 구할 길이 없는 분들인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도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분들이 제도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렵다는 게 항상 그럼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 융통을 못하게 되는데 이번 설 민생대책이란으로 신용점수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의 경우 또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한시적인 특례 보증을 해주기로 했고요. 네. 취약계층에는 이제 생계비용도 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취약계층 지원 내용이 있는데 특히 눈길 끈 게 그 지난해 사실 전기가스 요금이 한 3차례 올라서 꽤 부담이 됐는데 그리고 더 오른다는 사실도 예고된 상황이고 이것 깎아준다는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1분기부터 전기요금 킬로와트 시당 13.1원 이상 됐는데 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약 340만 호가 되는데 이분들에게는 요금 할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313kWh 사용 분까지는 1년간 작년 요금을 적용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4인 가구 월 평균 사용량이거든요. 요금으로 따지면 월 2만 원가량 할인해 주는 겁니다. 가스요금 같은 경우도 1분기 요금 동결이 되긴 했는데 취약계층 요금 감면폭을 확대해 준다는 계획이고요. 또 즉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이런 것들도 단가를 인상해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 민생대책에 주거 지원 대책이 포함된 건 또 눈에 띄는데요. 지난해부터 집값 많이 떨어졌지만 전세 가격도 동반 급락하면서 최근에 뭐 역전세나 깡통전세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뭐 빌라왕 전세사기가 대표적일 텐데 이번에 워낙 그 설 연휴 앞두고도 전월세 시행이 불안하다 보니까 기존의 정책형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한시적으로 출시가 되는데 이 대출 한도를 5억 원까지 확대해 주기로 했고요. 또 뭐 월세 세액공제 상향하는 것, 또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는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 등을 내놨습니다. 네, 다양한 대책들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꼭 필요한 지원이나 혜택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100